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쇼를 잘합니다. 비핵화 사기극 쇼. 이제 여러분들 기억에서 어떻게 한번 살려보세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 쇼에 넘어갑니다. 이게 비핵화 사기극이죠. 그날 저녁 자리에 식사를 내어놓는데 그 식사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좋아하는 사람들,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윤희상, 정주영, 이 사람들과 관계된 고향에서 잡은 물고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를 구성한 이런 쇼, 음식까지도 쇼의 대상으로 삼는 이 정권입니다. 6.25 행사를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는 쇼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깨 쇼, 그 풍산깨를 애지중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쓰다듬어 주고 뜨개질한 옷을 입혀주고 나중에는 이 새끼 6마리를 전국으로 분양하는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가짜는 쇼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니까 쇼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쇼는 속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됩니다. 근데 이 쇼를 하다가 이번엔 좀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행복주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게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둘러본 이 투룸과 복층 가구의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4,290만 원을 썼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본보기 집이 아니라 1시간여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이 비어있는 방을 급히 꾸미는데 이런 큰 비용을 쓰고 나머지 행사 비용까지 합치면 4억 5천만 원을 썼답니다. 4억 5천만 원을 행사비 쇼하는 데 썼습니다. 그 쇼가 컨텐츠가 있고 진실을 담았다면은 그런 쇼 괜찮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연극을 한 겁니다. 연극 무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이어진 벼락공사 탓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드릴질을 해서 입주민들이 잠을 깼다 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 게 이 조인스닷컴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 당지를 방문해가지고 전용 44평방미터 투룸입니다. 그리고 41평방미터 이건 복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구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LH는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을 연출하기 위하여, 꾸미기 위하여, 쇼를 하기 위하여, 쇼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속임수가 쇼로 점잖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 비용으로 4,290만 원, 행사 진행을 위해 예산 4억 1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총 공사비 중에서 커튼, 소품 등 가구를 빌려서 세팅하는 데 650만 원, 보수공사 등을 위해 3,300여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2020년 12월 말까지 임대 기준 내역서 이렇게 돼 있는데 LA 측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둘러본 두 집을 본보기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은 견적서에 보면은 12월 말이면은 가구 및 소품 등의 임대 기간이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말썽이 나니까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방문한 집의 최소 보증금은 900만 원. 그렇게 되면 월 임대료가 35만 원에서 36만 원. 최대 보증금 약 9천만 원일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10만 원 수준인데 하루 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 70%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보여주기식 눈가림 이벤트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참 살기 좋다고 안락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과는 달리 이 호텔이 아니죠.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LH공사가 2017년 임대주택 100만 호 달성을 기념해서 착공한 단지라고 합니다. 총 1640가구로 규모는 아주 큽니다. 또 타입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5%인 410가구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LH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지 않고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때 물량 채우기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로서 이렇게 공실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은 부실 시공을 비롯하여 주민 요구를 외면한 곳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청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기 측근 참모들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본 수상의 일정은 하루가 지나면 상세하게 보도가 되는데 그때 이 일정표를 보면은 일본 수상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특히 외부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무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장급, 국장급을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안온한 절강 같은 청와대에서 충성을 바치는 측근들 사이에 지내니까 이 대한민국 현실과 동떨어진 데 있습니다. 저 청와대라는 자리가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은 저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자연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집니다. 정보가. 이런 사람을 또 관료들이 잘 다룰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쇼하는데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런 분들은 이 바닥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박정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이 쇼를 제일 좋아한다면 박정희는 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쇼한다고 하면 본인이 우선 부끄러워서 거기에 출연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 이런 꾸민 방에 가지 않고 실제 사는 방에 한번 가보자 이랬을 겁니다. 임대 좋다.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집에 가면은 거기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예고 없이 딱 가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 왔으니까 커피도 한 잔 꺼낼 거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문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서민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가 될 거고 그만큼 대통령은 현실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가지 않고 비어있는 아파트에 그것도 돈을 들여서 꾸민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느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쇼에
자기가 속을 겁니다. 쇼의 탑니가다가는 결국은 쇼가 끝났을 때 얼마나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쇼의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쇼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쇼는 대한민국을 쇼 무대로 청와대를 그 쇼의 연출 사령부로 이용해 온 문재인 대통령, 이제 쇼가 끝날 날이 한 400일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